조금만 분위기가 전환되면은 시장이 마치 쏠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 있는 느낌? Lift off of the Falcon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니? 너무 졸려요. 장 끝났는데 귀신같이 또 맞춰서 왔네? 오늘 돈 잃었는지 벌었는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에요. 요즘 지루해서 남들 신나서 이것저것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래서 난 코인을 안 하거든? 근데 코인의 가격을 매일 봐. 올라도 기분 좋고 내리면 또 그치 내가 맞았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오르면 왜 기분 좋아요? 내 주변에 코인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 와, 강아지 코인 장난 아니네. 코인이야 그렇다 치고 주식시장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날씨로 표현하면 어떤 것 같아요? 날씨를 표현하면 바람이 없는 그냥 청정한 날씨? 조용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수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개가 특히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는데 이 두 개가 조용함에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잖아. 지금 수급이 많이 약한 편인데도 지수가 거의 3200 근처에 와 있고, 조금만 분위기가 전환되면은 시장이 마치 쏠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 있는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잔잔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래 니네 다 코인 가서 놀아,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남들 몰래 조금씩 가고 있다 라는 뇌 피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코인 시장으로 빠졌고,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올랐잖아요, 코스피 대비. 근데 원래 코스피가 오를 땐 삼성전자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삼전이 캐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삼전이 가지 않음에도 다른 수급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시장 전체가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고 있는. 근데 여기 삼전 차례가 온다 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저희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을 냈고,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못 오른 상태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삼전 자체는 실적도 실적인데 그 수급적인 요인이 클 것 같다?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개인들의 자금으로 사실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흥국에 집행되는 자금들이 더 많아지면 삼성전자에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코스피에 자연스럽게 펌핑 될 거고, 마치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끌어올려 가듯이.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흥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요소가 생겨야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엄청 많겠지. 신흥국들의 신용평가도 있을 테고, 혹은 글로벌 금융사들의 신흥국의 전망치를 높이 올린다거나. 한국으로 뭔가 집행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은 사실 작년에 더 많았던 것 같아. 작년에는 코스피의 상승률이 1위였던 이유도 기존의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대한 포지션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 자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 자본들이 빠져나간 상태인가요?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 개인 자금들이 많이 유출됐고 눈에 띄는 자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든다. 그래서 크게 나가지도 크게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시장은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인다. 나는 이게 되게 건전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 어떻게 보면 1월에 큰 상승 이후 한 3개월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 기간이 더 길지 양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조금 더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미국 시장이야 매일 정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비싸지는데 상대적으로 신흥국들 주식은 그 정도로 못 오르잖아. 이게 괴리율이 계속 벌어질수록 신흥국들의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거 아니야. 언제까지 괴리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걸 좁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엄청난 하락을 막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고, 엄청난 상승을 바라지도 않고, 근데 혹시 모를 상승이 코스피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소외감 들면 안 되잖아. 나 지금 코인 때문에 포모 와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포지션들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 코스피에서까지 소외될 순 없다. 여긴 내 시장이니까. 근데 여기서까지 소외되면 유튜브 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아무리 광대처럼 한다지만 여기서도 소외당할 순 없잖아. 그러면 저희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찍었는데, 맞아, 그때 우리 영상 다 날렸잖아. 네,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마이크를 또 바꾼다고 바꿨는데 더 좋은 음향을 주려고 마이크를 새로 달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찍었네. 나는 우리스럽다. 앞으로도 자주 있을 일이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후정상회의가 22일에서 23일에 미국에서 열리는데 난 이런 게 열리는지 사실 몰랐어. 지금 영상을 내 거 편집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원전 얘기가 나온 거지. 원전? 오랜만에 듣는 단어니까 탈원전 한 뒤로 사실 관심 끊었잖아. 오랜만에 다시 그 생각들을 떠올려서 사실 과거에 태양광을 한참 밀어붙일 때 원전 주식을 산 적이 있었거든. 어떻게 태양광으로 원전의 그 에너지 총량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원전 주식을 막 사모았던 적이 있는데 결국 내가 졌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일찍 잡았지. 근데 지금 한창 그런 시즌이잖아.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오케이 거기까지 맞아. 모두가 태양광 해야지.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격 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원전 주식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도 그 친환경을 통한 이제 에너지 발전 효율이 너무 낮아서 국내 공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도 심해서 방금 뉴스를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격이 전가되겠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 건 맞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하기는 힘든 정도거든. 뭐 프랑스 그 정도는 원전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인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흔들리진 않거든. 근데 한국은 원전을 먼저 탈원전하고 갑자기 태양광을 붙인다라는 거는 사실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특히나 지금같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 되게 많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지. 신안에 그 50조짜리 풍력발전소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어느 정도 예정이 있잖아. 근데 그걸 진짜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원전으로 했을 때 사실 10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하거든. 풍력 발전을 하는 그 시설이 똑같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 대비 가격이 10배라는 거죠. 생산하고 그치. 유지하는데 비용이 10배 든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그걸로 모든 전력을 수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제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사업을 재건하겠다라고 밝혀져 있고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 혹은 못해도 그냥 현행 유지.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2034년까지 원전을 1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네요. 탄소 중립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화력발전소를 줄이자 이런 것까지는 글로벌에서 전부 다 동의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탈원전을 주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왜냐면 그게 사실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걸 아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나라로 보면 독일이 하나 있긴 한데 독일은 거의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독일은 거의 42%. 우와. 그래서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탈원전을 진짜로.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화력이 아직도 70%, 원자력이 2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독일이 42%나 된다는 건 되게 놀라운 것 같다. 그렇죠. 그만큼 돈이 많아야 되나? 그 완벽하게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원하는 탄소 중립 이루어내려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만 탄소가 진짜 저감되는 거지. 단순히 원전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다시 많이 쓰게 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는 조금 의아하다. 그렇다고 원전 시대가 다시 올 거냐라고 물었을 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애매하다.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원전 관련 주식들이 한번 다시 오를 수 있는 트리거는 될 수 있겠지. 전기 가격이 계속 올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걸 체감할 정도가 돼. 그럼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에게 동의를 얻을 테고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 주식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혹은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동을 중지한 원자력 발전소들도 완전히 지금 해체하고 막 그런 것까지 못하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돈인데. 그거 해체하는 것도 돈이고 그 핵폐기물 처리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 하더라고. 탈원전이야 사실 글로벌적인 추세긴 하니까 그건 큰 흐름이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는 거 오케이. 탈원전 추세 오케이. 근데 탈원전이 어디까지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그 타이밍이나 시점.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열이나 풍력 쪽에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게 나와야겠네요. 그치. 근데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나오려면 10년 이상이 걸리잖아. 네네.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 세계 기후 정상회의 때 당연히 이제 정책 방향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쏠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동안 좀 주춤했던 그런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 관련 산업 주식들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까요? 그치. 막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 이제
건덕지를 잡아서 주가가 반응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큰 흐름이 없을 것 같고, 나도 쭉 지켜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반응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는 할 것 같다. 그런 시장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걸 너무 이렇게 대립하게. 사실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원전 수요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친환경 쪽에서 생각해주고, 그리고 서로도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한국은 지금 마치 에너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99만 원보단 더 벌었어 아직. 기대해도 돼요? 얼마래? 아직 모르겠어. 99만 원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9거래일 더 남았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위로의 댓글들이 많더라고. 좀 위안 받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준 덕분에 제가 열심히 거래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제가 99만 원에 공 하나 더 붙여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